이 이야기는 72세의 백길섭과 그의 아들 백성안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백씨 부인은 시골에서 오랜만에 아들을 보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으나 아들은 그녀를 집으로 들이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이 새로 장만한 집은 백씨 부부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었지만 아직 대출이 남아있었기에 백씨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 들이지 않은 데 대해 백씨 부부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우며 사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생선가게에서 손님에게 생선을 더 사게 하는 기술을 익히며 비즈니스 마인드를 쌓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채소나 간식을 팔며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며 고생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씨는 30대 초반 아버지의 권유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연상의 지혜로 백씨를 지원했고 백씨는 그 덕분에 사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사업에 성공한 그는 아내 명의로 집을 마련했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들 성안을 두었고 아내는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백씨는 여러 위기를 거치며 사업을 성장시켰고 큰 부유함은 아니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예상치 못한 가족 간의 거리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백씨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노력과 가족애가 있었기에 아들과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지만 아들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행을 다니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하며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반대가 없었고 아들과 여자친구 모두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결혼 날짜가 매우 빨리 정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백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일찍 도착하여 시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들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식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예정이었다면 우리가 사는 식당에 예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온 곳이 시부모님이 사는 곳이니 식사비를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백신 접종이 조금 불만이었지만 컨디션이 좋았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백씨와 그의 아들은 모두 일어나 시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다. 우리가 술을 마시기도 전에 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찍 은퇴했니? 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요즘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일했어. 지금은 쉬고 내 삶을 살고 있어. 하고 싶어. 사도 후보는 이미 은퇴한 씨를 보고 약간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냥 깨끗한 집만 주면 돼. 백씨 부부는 갑자기 들어온 시부모의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원래는 집을 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줘서 안심이 돼. 지참금은 우리가 해줄게. 입으로 먹든 코로 먹든 백씨는 아들에게 집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씨는 돈은 있었지만 집을 줄 만큼은 없었다. 주식과 부동산이 있었는데 팔아서 집을 줄까? 그냥 두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줄까 고민하고 있었다. 당시 경기가 호황이어서 주식과 부동산이 다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씨는 팔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부동산에서 받은 배당금과 돈으로 갚기로 했다.
백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줘.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했다. 어쨌거나 아빠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백 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몹시 미안해했다. 백 씨는 아들에게 그렇게 집을 주었다. 아들은 결혼했다. 아들이 사는 곳은 백이 사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어느 날 백과 부인은 동네 식당에 갔다. 20년 가까이 다니던 단골 식당이었다. 백 씨 부부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서 백 씨를 맞았다. 백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밥을 안 먹었으니 같이 밥 먹을래? 하고 물었다. 그때 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오늘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에 같이 밥 먹자고 했다. 그래서 백 씨 부부는 아들 리아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밥을 시켰다. 같이 밥을 먹으면 좋았을 텐데 백 씨는 며느리가 우리와 좀 불편해 보여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백 씨 부부는 이해해 주었다.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어색한 거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거의 먹지 않았는데 편하게 먹게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백 씨 부부는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백 씨가 어디 있는지 계속 의식했다. 백 씨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먼저 일어났다. 카운터로 가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백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밥값을 내고 아들과 며느리가 먹은 밥값도 냈다. 백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미 냈으니 먼저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백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밥을 사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저 그곳에 가기 위해 밥을 다 먹었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백 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편을 들어 이야기할 게 많을 거라고 했다. 백 씨 부부는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사위는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며 기다리는 듯했다. 백신이 다시 아는 척을 하자 아내가 막았다. 애들만 사귀게 둬. 백시은은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백씨는 아내와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 백씨와 아내는 각자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2시간 정도 수다를 떨고 나서 다시 나가 집으로 향했다. 방금 지나온 길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여전히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뒤에 있는 며느리와 통화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머리를 하고 있었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 성인은 바빠서 며느리가 머리를 하는 걸 기다릴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때서야 며느리의 머리가 완성되었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계산대로 갔다. 아들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백씨 부부는 며느리에게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은근히 걱정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조금 나은 회사에 다니고 집안도 학력이 꽤 좋은 듯했지만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쓸데없이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었다. 그게 성환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그들은 그저 돈이 바닥나지 않을 만큼만 벌면 된다. 백씨는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했다. 백씨의 아내는 백씨를 대하는데 지혜롭고 총명했다. 아들을 낳은 뒤에는 그렇게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았다. 도시의 아내에게 아들은 그저 걱정거리일 뿐이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낳았다.
백씨 부부는 손주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손자를 낳고 바로 직장에 복귀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백씨 부인에게 손자를 부탁했다. 백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을 몹시 방했다. 백씨 부인이 아들 집에 있을 때는 자주 찾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자를 돌보았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백씨 부인은 아들을 이렇게 돕는 게 좋았다. 백씨는 손자를 보는 것만 좋아했고 키우는 건 싫었다. 그것도 싫은 듯 아들 집에 계속 드나들었다. 백씨는 전에 아내에게 3년 뒤에 시골로 내려가 같이 살자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어느새 약속이 이루어졌다. 3년 뒤 백씨는 아내에게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고 제안했다. 백씨는 이미 집을 구했고 심지어 밖에도 사두었다.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금 주저했지만 남편과 한 약속이니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 백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확고한데 우리는 어떡하지? 우영이는 누가 돌봐줄까? 부모를 고용하거나 우리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될까? 아들은 망설이며 우영이 보육원에 갈 때까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인은 이미 아들의 아버지와 상의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다. 부모를 고용하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 대출은 다 갚고 있어. 부인은 아들이 또 달라졌다고 했다. 아들은 이해한다고 하고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후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며느리와 백씨 그는 아내에게 화가 난 듯했다. 그래서 백씨 부부는 시골로 이사를 가서 살기 시작했다. 백인애는 시골 생활에 매우 만족했다. 반면 백씨 부인은 벌레가 너무 많다며 불만스러워했다. 백씨 부부가 정착한 시골은 혼자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 백씨 부인은 벌레만 빼고는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백씨 부부는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요리해서 먹는 행복한 시골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었다. 백씨 부부는 점차 시골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시골 사람들은 먼저 백인애에게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백씨 부인은 자주 집에 찾아오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날도 그 사람이 백씨 부인에게 남의 험담을 하고 있었다. 백씨 부인은 그저 듣는 척하고 동의했을 뿐. 사실은 욕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게 왜곡되어 백씨 부인은 남의 험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욕을 한다는 소문이 온 시골에 퍼졌다. 어느 순간 백씨 부인은 험담의 수괴로 낙인 찍혔다. 백씨 부인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화살이 백씨 부인에게 겨누어질 때 모른 척하고 다시는 남편 집에 오지 않았다. 이 일로 백씨 부인은 사실상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백씨 부인은 이 일로 몹시 우울해졌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시골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백신의 아내는 남편과 잘 지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보다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시골 생활을 다시 즐기고 싶었다. 이렇게 시골에서 살면서 백신의 아내는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백인애네에 내려간 지 오래됐다며 올라오라고 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와서 모레 내려오는 건 어때? 그리고 올 때 반찬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요즘 종일 배달 음식만 주문하고 있어. 알았어. 잘 먹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 잔뜩 가져다 줄 거야.
백신의 아내가 백신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번 토요일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편이 비가 오면 밭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아내에게 혼자 가서 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다. 백신은 더 이상 늙은 아내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지 않았다. 아내는 이해한다고 했다. 백씨 부인은 전날 밭에서 가져온 야채를 넣어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었고 손주들에게 사온 장난감까지 챙겨갔다. 약속한 날, 백씨와 아내는 자전거를 함께 싣고 백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아내를 마중 나갔다. 모든 것을 싣고 난 후 백씨는 손을 흔들며 아내를 배웅했다. 백씨 부인은 그저 들떠 있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를 보고 도시로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날씨는 더웠지만 버스는 시원했고 백씨 부인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조금 힘들었지만 그들은 금세 아들의 집에 도착했다. 백씨의 아내는 다시 버스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해야 했다. 백씨의 아내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나는 내가 아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노인이 내리기도 전에 문이 닫힌 버스를 보았다. 노인은 문에 맞아 살짝 쓰러졌다. 백씨는 놀라서 재빨리 손을 내밀어 괜찮냐고 물었다. 백씨도 힘이 없어서 노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문이 닫히자마자 버스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 도시의 아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녀는 며칠 전에 노인이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예민했다. 백씨의 아내는 자신이 연루될 수 있다며 기다리던 버스에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다. 그녀는 그 일로 기분이 나빴지만 아들 집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집 근처에서 내려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현이, 엄마. 아니, 방금 집 근처에서 내렸는데 엄마는 이미 와 계셔. 지금 집에 없어서 놀러 나갔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호텔에 가. 하룻밤 자고 돌아왔어. 아내 정과 우영이 없어. 다 같이 왔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잠깐 거기서 기다려. 곧 갈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하길 몰래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전화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백씨 부인은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 백씨 부인은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갔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좋아 보였어. 부동산에 재주가 있는 백씨가 아들한테 좋은 집을 골라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아들은 집 앞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백씨 부인에게 다가갔어. 아, 너 왔다. 하지만 너는 혼자 왔어. 정과 우영이는 먼저 집에 갔어. 정과 우영이는 같이 놀러 나가지 않아. 어제 놀아서 피곤했을 거야. 엄마와 나는 그냥 놀고 있을 뿐이야. 이거 네가 가져왔어? 지금 집에 가져와서 두고 갈게.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정과 우영이는 어제 열심히 놀아서 좀 몸이 안 좋았을 거야. 다음에 같이 놀자. 백씨 부인은 며느리보다 손주를 보는 게 더 설레지만 손주를 못 보면 속상해. 백씨 부인은 아들에게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다 시골로 내려갔기 때문에 속상해 하냐고 물었다. 아들은 부인했지만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손주를 보여주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백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아들이 오랜만에 보고 하룻밤 자라고 해서 밤에 아들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어머니를 데리고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 갔다. 정말 파스타가 먹고 싶었다. 정희는 파스타를 먹지 않았다. 당연히 집에서는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주문했다.
백씨 부인은 기름진 음식을 실수로 먹어서 별로 먹지 않았다. 엄마, 입맛에 안 맞아. 왜 안 먹어? 버스에서 많이 먹어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더 먹을래?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파스타를 가져다가 맛있게 먹었다. 백씨 부인은 시내를 돌아다니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더워서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가 음식값을 지불했고 카페에서는 아들은 주문하고 돈만 지불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잘 먹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아들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할 말이 별로 없어 휴대전화로 놀고 있었다. 백씨 부인은 아들이 놀러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업고 나간 건지 알 수 없었다. 해가 곧 지려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멈추라고 했다. 백씨 부인은 드디어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볼 수 있어서 설레었다. 아들의 차를 타고 갔지만 아들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백씨 부인은 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아들이 차를 세운 곳은 아들의 집이 아니라 초라한 여관이었다. 끝났다. 여관이 아니야. 왜 여기 왔어? 왜 왔어?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시고 내일은 편히 내려가세요. 버스 근처에 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냈어요. 백씨 부인은 깜짝 놀랐다. 물론 그녀는 그가 하루만 머물고 내려가라고 할 테니 집에서 자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호텔이 아니라 초라한 반지하 여관에서 자라고 하는 건 결혼한 아들이라도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내가 내리려고 주저하자 아들이 말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스스로 조수석 문을 열었다. 아들은 그에게 재빨리 내리라고 손짓했다. 백씨 부인은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계산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백씨 부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술에 취한 듯한 노인이 여관 앞에서 시의 부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들은 그 남자를 본 듯했지만 무시하려고 애썼다. 백씨 부인은 정말 잘했어 라고 아들에게 다시 물었다. 아들은 아내와 아이가 이미 집에서 잠들었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재빨리 차에 올랐다. 아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어머니를 두고 떠났다. 시의 부인은 안내받은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짐을 내려놓았다. 여관에는 곰팡이가 조금 있었고 에어컨은 있지만 오래전에 세탁한 듯 했다. 백씨의 부인은 바로 백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백씨는 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백씨의 부인은 이 시간에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시은은 단호했다. 백시은은 밤늦게 택시를 타고 부인이 있는 여관으로 향했다. 택시 요금이 엄청 비쌌지만 시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시의 부인은 시가 가는 동안 과거를 돌아보았다. 시의 부인은 자신이 남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부모님, 남편, 아들,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만의 삶이 없는 것 같았다. 시의 아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곧 펜과 종이가 생겨서 하고 싶은 일을 비뚤어진 글자로 적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여관에 도착했다. 백시은은 택시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아내를 여관에서 데리고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백이 찾아낸 호텔은 아주 좋았다. 전망이 아주 예뻤고 백씨 아내는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백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끔 이런 호텔에 같이 와야겠다고 했다. 백씨 아내는 그 순간 그날을 잊은 듯했지만 백시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아들 집에 간다고 말하고 아들 집으로 갔다. 백시은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일라가 아직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백인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그러자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다. 백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들은 아이가 아직 자고 있다며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복도도 시끄러워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할 순간이 다가오자 백인이 아들에게 쏘아붙였다. 정신이 좀 있어. 엄마, 몇 살이야? 날 집에 들여보내지 않고 밖에서 자라게 했어. 아들이 백인의 말을 듣자 완전히 깨어난 듯 말을 시작했다. 우리 집에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밖에서 자는 게 뭐가 문제야? 내 나이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떡해? 아직 건강해? 아프니까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야. 아프면 나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야. 백인은 아들이 바로 사과할 줄 알았지만 아들은 뻔뻔했다. 왜 또 그러세요?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 집을 보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밖에서 자게 해준다면 좋을 텐데요. 당신이 데려가던 그 초라한 반지. 우리 엄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 자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방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여행 가면 비싼 호텔에 묵어? 그때도 스케줄이 너무 촉박해서 잠만 자고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때는 아내가 같이 왔으니까. 이제 아내가 뭔가 하면 아내 얘기를 꺼내. 다음에 너 올 땐 꼭 호텔에 데려다 줄게. 아들이 시한테 귀찮은 듯이 말했어. 집을 채울 거라고 한 번도 안 했어. 방 하나 남았는데 그 방은 고양이 방이었어. 언제 또 고양이가 올지 모르잖아. 고양이가 널 위해 방을 만들어주고 행동으로 엄마를 위로해. 고양이는 가족이야. 그럼 엄마도 가족이 아니야? 그럼 내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면 다른 가족이 있지. 누가 널 위해 그랬어? 백신은 과시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아버지가 한 건 맞지만 대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누가 갚으라고 했니? 그래도 빚이 없으면 기분이 나아. 듣고 싶지 않아. 빚이 없었어도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내 심정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받은 만큼만 갚을 테니까 알아. 백신이 뭔가 깨달아서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겠지. 받은 만큼 갚는다는 말이 뭐야? 백신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가 있는 호텔로 돌아갔다. 그래서 백신과 아내는 시골로 돌아갔다. 그는 아들에게 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말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아들은 아버지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백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백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고 백신은 정말 아들의 대출금을 더 이상 갚지 않았다. 소식이 없어 아들이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생활비에 허덕이던 아들은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에게 돈을 더 벌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더 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시댁이 있는 시골까지 왔다. 백신은 오랜 시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고생해 왔습니다. 특히 운전이 힘들어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찡그린 얼굴을 한 채 며느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화난 표정을 지으며 백에게 원금만 갚고 이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했지만 백신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이 풀리지 않자 아들과 며느리는 짜증 섞인 얼굴로 작별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백신에게 연락을 끊었고 백신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신은 아들 대신 갚아준 대출금으로 매달 한 번씩 아내와 좋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관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만족하며 요즘은 그림과 자연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